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6월의 첫째 주이네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충일이 있고 한국전쟁 발발일이 있는 달입니다. 한국전쟁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까요? 누가 전쟁을 일으켰나요? 과거에는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이라고 우겼지만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사주해서 남침 전쟁을 벌였다고 주장하는 남침설이 통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80년대 말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의 비밀문서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국제공산주의의 침략 전쟁이다. 민족 해방 전쟁이다. 내전이다. 미국과 소련의 대리 전쟁이다. 등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나는 좌우 민족 세력에 의한 무력 통일 전쟁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를 초토화시켜 버렸죠. 300만여 명의 인명사상과 막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둘째, 분단을 고착화 구조화시켰습니다. 즉,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 남한은 자본주의 체제로 각각의 독재 체제를 구조화시켜 버렸죠. 셋째는 냉전을 고착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군비 경쟁을 촉진시킨 것이죠. 아직까지도 한반도는 분단국가요 냉전이 존재하는 지역이 돼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병역법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병역법 60조는 병역 판정 검사나 입영의 연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판정검사 또는 재병역 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 판정검사 등을 연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제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역 판정검사 등을 연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2항에는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았더라도 앞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이상의 학생, 연수기관에서 일정한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 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 등은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여러분 중에도 이 조항에 의해서 입영이 연기되는 학생이 많이 있지요. 병역법 위반 관련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하나를 살펴보죠.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였습니다. 2011년 8월 4일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는데,
합의심인 2심에서 무죄로 1심의 판결을 뒤엎은 사항입니다. 2심 합의심에서 살펴보니까 1심에서는 사실 오인과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휴일을 빼고 기간 계산을 해야 되는데 1심에서는 이 기간 계산을 잘못했다는 점이고요. 사실 확인에 있어서도 3일 이내에 입영의사 표시를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의사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서 지연 입영을 시키거나 입영 기일을 연기하여 주는 등 일정한 구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데 피고인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째가 되는 날 입영의사를 밝힌 이상 병무청 담당자는 피고인의 지연 입영을 시켜줄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지연 입영 기일이 경과하여 입영할 수 없다고 잘못 안내함으로써 피고인이 입영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봐야 된다. 즉 원심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입영하지 아니한 데는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무죄로 선고한 사례입니다. 병역법 17조는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입영을 하면은 입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고 그 신체검사 결과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일정한 기간 치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가시켜야 한다. 기가를 한 다음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 등급에 따라서 병역 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을 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하나 살펴보면은 왼쪽 팔꿈치 관절의 회전 운동이 전혀 되지 않는 영구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입영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징병검사에서 신체 등이 1급의 판정을 받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여 만기 전역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군 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에 원고가 신체 이상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서 군 복무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해서 국가의 책임을 60%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국가는 수검자가 병역 처분을 감당할 신체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징병검사 당시 신체 등이 5급의 판정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과실로 1급의 판단을 받아 군복무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 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신체 이상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자원 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해서 국가의 책임을 60%로 한정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역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사유는 가사사정이나 전상,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 수형자,
가족이 국외로 이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병역법 6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그리고 또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전사자, 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한 명은 원할 경우 보충력으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영 대상자뿐만 아니라 현역병에 있는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도 필요한 경우에, 원하는 경우에는 전시 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보충역에 편입 또는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63조에 있죠. 또 대체역으로서 원할 경우 대체 복무 요원 소집을 하기 전에는 소집을 면할 수 있고, 복무 중일 때는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대체 복무 요원이라도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전사자, 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한 명은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고,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전상이나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등은 65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5조에 현역병이나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등으로서 전상,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서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수형자와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으로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예비역은 지원 또는 징집에 의해 일정한 기간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21개월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력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5장 1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방위였던 것이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어져 왔죠.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복무 분야가 점점 확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현역병을 충원하고 남은 자원을 공익 분야 등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복무 기간은 2년 2개월이죠. 병역법 26조에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해야 한다 해서 그 사회 서비스 업무의 지원 업무, 또 공익 목적에 필요한 행정 업무의 지원 업무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합니다. 병역법 제44조의 병력 동원 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부대 편성이나 작전 수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역, 보충역 등을 대상으로 병력 동원 소집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병력 동원 소집으로 입영한 자의 복무 및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합니다. 전시 근로 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무 인력을 신속히 충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집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복무 만료 등의 교육 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에 병력 동원 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또는 40세 이하의 전시 근로역 등입니다. 이상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